좁고 썰렁한 요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. 김 여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.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싸늘하게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. 아들과 며느리가 양옆에 서 있었다. 아들은 괜히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재듯 초조하게 손목을 흔들었다. 며느리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냉정했다. 어머니, 여기 계시면 치료도 잘 받고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.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다. 김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. 정말 나를 여기 두고 가겠다는 거니?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. 어머니,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요. 회사 일도 많고 솔직히 집에서 모시기에는 너무 벅차요. 요양원이 어머니께도 더 낫잖아요. 그 순간 김 여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.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. 새벽마다 장사를 나가던 기억, 아픈 몸을 이끌고도 밥을 차리던 기억,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버텨온 날들.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했다.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.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가 지금 나를 버리겠다고 하는 거냐?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. 버린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. 그냥 어머니께 더 좋은 환경을 드리려는 거예요. 좋은 환경. 김 여사의 눈이 번뜩였다. 네가 말하는 그 좋은 환경이란 게 결국 네가 편해지겠다는 소리 아니냐? 내가 걸리적거린다는 뜻 아니냐?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다. 어머님,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제 생활이 있어야 하잖아요. 매일 어머님을 챙기다 보면 제 인생은 언제 살아요? 이제는 저희 세대가 주인이 돼야죠. 그 말은 김 여사의 가슴을 무참히 찔렀다. 주인. 나는 이제 이 집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손님 취급이구나.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. 김 여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. 차갑게 빛나는 형광등 불빛, 기계적인 소리만 울리는 요양원, 복도, 문이 닫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기침 소리. 이곳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 같았다.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다. 너희와 함께 살고 싶었다. 내 아버지가 떠난 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켜왔는데.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. 아들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. 어머니, 제발 이해해 주세요.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.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다. 네, 어머님. 여기 계시는 게 모두에게 이로운 거예요. 어머님도 곧 적응하실 거예요. 김 여사는 그 말에 손을 꽉 쥐었다. 주름진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다. 그래. 이 아이들은 결국 나를 버린 거야.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인데 이젠 내가 짐이 된 거지. 눈물이 차올랐지만 김 여사는 울지 않았다. 대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끓어올랐다. 그것은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. 그래. 나를 이렇게 버렸지. 하지만 끝까지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. 너희가 모르는 내 마지막 카드가 있다. 그녀의 눈빛은 떨림을 멈추고 서서히 강해졌다. 차갑고 고요한 복도 속에서 김 여사는 이미 다짐하고 있었다.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고. 김 여사가 처음부터 약했던 건 아니었다. 젊은 시절 그녀는 동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웠다. 남편이 병으로 쓰러져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는 두 아이를 붙잡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. 애들아, 오늘도 힘내자. 엄마가 꼭 지켜줄게. 새벽마다 아이들을 깨우며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.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가격을 외치던 날들이 이어졌다.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멈추지 않았다.
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부끄럽지 않게 펼칠 수 있도록 그녀는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. 장맛이 가득한 좁은 부엌, 그곳에서 끓여낸 국과 밥은 소박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다. 김 여사는 늘 제 몫은 뒤로 미루고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꼈다. 세월은 그렇게 흘러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다. 입학식 날 김 여사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. 엄마, 나 이제 정말 잘할게.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다. 딸은 일찍 취직해 집안 살림을 도왔고 김 여사는 아이들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며 묵묵히 뒷바라지했다.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늘 이렇게 말했다. 저 집 어머니는 정말 강하다. 남편 없이 두 아이 키우는 거 보라지. 하지만 강함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피로가 숨어 있었다. 밤마다 텅 빈 방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. 여보,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? 당신이 없으니 힘들어. 그럼에도 김 여사는 꿋꿋이 버텼다. 집은 그녀에게 단순한 벽돌 더미가 아니었다. 가족의 역사이자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였다. 그러나 아이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김 여사의 존재는 조금씩 작아졌다.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주가 태어나자 집안의 중심은 자연스레 다른 쪽으로 기울었다. 그녀는 이해하려 했다. 세대가 바뀌는 거지. 나도 언젠가는 뒤로 물러나야 해.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자신이 집 안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음을 느꼈다. 밥상을 차려도 감사 인사 한마디 듣기 어려웠고 의견을 내면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로 막혔다.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가슴을 찔렀다. 어머님, 이제는 저희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. 계속 어머님만 챙기다 보면 저희는 언제 살아요? 그 말은 김 여사에게 충격이었다.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짐이 된 건가?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원에 드나드는 일이 잦아지자 아들과 며느리는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다. 김 여사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쳤다. 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.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피와 땀으로 지킨 곳이다. 여기서 눈 감고 싶다. 하지만 그 소망은 존중받지 못했다. 결국 그녀는 원치 않는 요양원 복도에 앉아 있게 된 것이다. 김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억눌린 분노도 함께 쌓여 있었다. 그래. 너희는 나를 버렸다. 하지만 내가 끝내 무력한 늙은이일 거라 생각하지 마라. 아직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카드가 있다. 김 여사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. 요양원 방은 2명이 쓰는 작은 공간이었다. 옆 침대에는 언제나 무표정한 노인이 누워 있었고 TV에서는 낮 드라마가 흘러나왔다. 창문은 작고 커튼은 늘 반쯤 닫혀 있어 낮에도 어둑했다. 김 여사는 그런 환경에 도무지 적응할 수 없었다.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다. 그들은 밝은 얼굴을 하고 들어왔지만 김 여사는 그 미소가 얄밉게만 느껴졌다. 어머니, 잘 지내시죠?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?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. 김 여사는 차갑게 대꾸했다. 잘 지낼 리가 없지 않니? 이곳은 집이 아니다. 아들은 난처한 듯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가 대신 입을 열었다. 어머님, 그래도 여기 계시는 게 맞아요. 집에서는 저희도 힘들고 솔직히 어머님 모시는 게 점점 버거웠어요. 그 말은 날선 칼날처럼 김 여사의 가슴을 베었다. 버거웠다고?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짐이 된 거냐? 며느리는 망설이지 않았다. 오히려 더 대담하게 말을 이었다. 네, 맞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저희 인생의 큰 부담이에요. 매일 병원 다녀야 하고 약 챙겨드려야 하고
저희도 살 날이 많은데 언제까지 어머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어요? 김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다.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불이 일었다. 부담이라 그래. 결국 내 인생은 너희에게 짐일 뿐이구나. 아들은 황급히 며느리를 말리려 했다. 여보, 그만해. 그러나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. 아니, 당신도 똑같잖아. 솔직히 당신도 어머니 모시기 힘들다고 늘 불평했잖아. 이제 와서 왜 착한 척해? 그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.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반박하지 못했다. 김 여사는 그 침묵에서 오히려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. 그래. 너까지도 결국 같은 마음이구나.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.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다.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다. 어머님,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. 세상은 변했고 어머님은 나이 드셨잖아요. 저희 세대가 중심이 되는 게 당연하죠. 그 순간 김 여사의 손이 떨렸다. 주름진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.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. 오히려 그 말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. 그래. 이 아이들은 내 등을 떠밀고 유양원에 버렸구나. 하지만 나는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. 아직 내게는 힘이 있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준비가 있다. 김 여사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눈빛을 바꿨다.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.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. 좋다.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. 이제 내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라.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에 순간 움찔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. 어머님,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혼자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. 그들의 웃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. 그러나 김 여사는 이미 결심했다.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. 며느리의 비웃음이 방 안을 메우던 그 순간 김 여사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.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빛났다. 그래. 나는 늙었지. 하지만 늙었다고 해서 무력한 건 아니야. 김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.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다. 그러나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. 어머님, 저희를 겁주려는 거죠? 지금은 저희 시대예요. 어머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? 김 여사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. 낡은 서류철이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. 세월의 흔적이 묻은 서류철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무언가를 말해주듯 묵직했다. 그녀는 그것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. 너희가 나를 무시할 줄 알았다.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뒀다. 아들의 손이 덜컥 떨렸다.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어보았다. 안에는 변호사 도장이 찍힌 문서와 은행거래, 내역,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. 이건 뭐예요?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. 김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.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둔 서류다. 이 집과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다.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나를 버리거나 학대하면 모든 상속권에서 배제되도록 법적으로 명시해 두었다.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. 그럴 리가 없어요.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. 믿기 싫겠지. 하지만 진실이다. 김 여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.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. 내 눈빛 속 탐욕, 내 말투 속 차가움. 그래서 준비했다. 내 인생을 헛되이 당하지 않으려고. 아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. 손에 든 서류가 덜덜 떨렸다. 엄마, 왜 이런 걸 저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?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. 나는 너희를 믿고 싶었다. 하지만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는 순간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.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.
며느리는 당황의 목소리가 높아졌다.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? 집도, 재산도. 김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. 그래.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 집과 내 인생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. 오히려 너희가 날 버린 기록은 증거가 되어 네가 받을 건 하나도 없다.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. 아들은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췄다. 김 여사는 단호히 말을 이었다. 나는 너희가 나를 약하게 봤다는 걸 안다.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.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차례다. 너의 욕심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. 그녀의 말은 벼락처럼 방 안을 울렸다.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김 여사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.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도 짐도 아니었다. 스스로를 지켜내는 주체였다.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웃지 못했다. 방 안에는 그들의 억눌린 숨소리만 가득했다.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.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를 붙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여유도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았다. 그들의 어깨는 축 처졌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. 김 여사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.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녀가 천천히 몸을 가누며 서자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. 세월의 무게가 얹힌 몸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등은 누구보다 곧았다. 너희는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.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 것을 지킬 거다.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. 아들은 손을 떨며 입을 열었다. 엄마, 저희가 잘못했어요.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. 그러나 김 여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. 늦었다. 내 말은 이제 공허하다. 너는 이미 나를 버렸다. 나를 짐 취급하며 요양원에 두고 간 순간 너는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. 며느리는 다급하게 끼어들었다. 어머님,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저도 순간 욕심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드려요. 김 여사는 그 말을 끊었다. 약속.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냐? 내 말 속에서 이미 진심을 다 들었다. 너희가 바란 건 내 편안함이 아니라 너희의 편안함이었다.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. 그 침묵을 깬 건 김 여사의 마지막 선언이었다. 이제 나는 내 삶을 산다. 너희가 나를 버린 만큼 나는 너희를 내 마음에서 지웠다. 그리고 법도 내 편이다. 앞으로 이 집과 재산에 대한 욕심은 버려라. 아니면 그 욕심이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.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. 아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다.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. 그날 이후 김 여사는 요양원에서 지내지 않았다. 준비해둔 법적 장치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. 이웃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. 김 여사가 결국 며느리의 욕심을 꺾어냈대. 역시 만만한 분이 아니야.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김 여사의 이름은 다시금 존중을 얻게 되었다.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낡은 거실, 창문을 열었다.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상쾌했다.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던 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당당히 선 자신이 있었다. 나는 짐이 아니다.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. 그녀의 내적 독백은 힘있는 울림으로 방 안을 채웠다.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.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. 오랜 세월 억눌린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다. 그녀는 자신을 지켜냈고 더 이상 두려움도 없었다. 억눌린 세월, 통쾌한 반격.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